예, 우리 그 캐치프레이즈는 어쨌든 우리 캠프의 총의를 지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학부모가 바라는 대로 네. 공교육 대혁명, 송기명 이렇게 정해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라는 대로가 뭐냐? 이제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중심에 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존재,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공부 과정에서도 네. 이제 학생들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공부의 주체, 그거 주인이다. 네. 열로 좀 아이들 중심으로 좀 대반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네. 그죠? 네. 중심을 아이들에 딱 세워놓고, 그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그걸 그렇죠. 위해서 선생님들은 뭐 하냐? 또 선생님들만 가지고 부족할 때 또 다른 역량은 뭐가 그렇죠. 필요하냐? 네, 이걸로 맞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학부모가 바라는 대로입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2009년부터 해서 지금 2022년까지였습니다. 네. 굉장히 진보 교육이 열심히 진전해서 학부모님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네. 특히나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진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죠?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사교육 네. 이런 이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공교육에서 세트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새로운 교육을 보여서 학부모의 고민들을 없애야 되는 단계 지금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섯 가지? 네. 네.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공교육 대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냈는데요. 네. 거기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이 녹아 있습니다. 6가지지만은 사실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다시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미 혁신 교육이 시작된 지는 13년이 지나서 저는 혁신 교육이 일단 한 번의 라운드를 돌아서 좀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교육 다음 단계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적 과제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야 됩니다. 네. 우리 시대적 과제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는 대전환 시대 이런 것을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교육도 대전환 시대가 핵심입니다. 네. 첫 번째 몇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는데요. 이 대전환 시대의 과제를 해결했을 때와 해결하기 이전 단계 학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제 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죠? 코로나19와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이것도 답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오더라도 이제 학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소인수 학급의 진짜 안전한 학교로 설계를 해야 된다. 물러날 길이 없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혁명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인공지능 혁명은 사람의 본질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죠? 본질 생각하는 기능, 생각하는 것, 노동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막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는 여전히 교과서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이걸 암기시키고 적용시켜서 문제풀이 교육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교육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요. 인공지능 에듀테크에서 대부분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내 이 부분들은 올 겁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나가잖아요. 이 정도의 지식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것 인공지능이 상당한 부분들을 잠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는 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될 것인지 공부에 대한 컨셉 새로 설계돼야 됩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 그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한 가지는 생각하는 교육, 네. 암기 교육 그만 생각 교육. 플러스 이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주어져 있는 탁월성, 재능을 키워주는 맞습니다. 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 기능과 탁월성, 재능을 이렇게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이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네.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배출 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죠. 이건 콘센서스입니다. 우리 사회의 콘센서스고 세계적인 합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학생들이 그 기후 위기 시대를 앞으로는 우리 학생들은 전성기입니다. 2050년이면 그때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과 가치관, 신념 이런 부분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학교 시스템 자체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제 건물조차도 이제는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맞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도 함께 그렇게 환경에 대한 학교의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걸 참여시키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저는 모든 학교 옥상에 햇빛 발전소 아시죠? 네. 햇빛 발전소 올릴 겁니다. 태양광 발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네. 올려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어. 너무 좋은 방법 참여할 네. 수 같습니다. 있도록. 네. 그래서 플러스 텃밭 가꾸기, 네. 학교 네. 숲을 가꾸기 오. 세트로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기후 위기를 배운 것과 동시에 네. 네. 그죠 기후 위기 녹색 전환의 삶을 배운 것과 동시에 그것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포커스는 역시 불평등입니다. 네. 97년 이후에 불평등 한 번도 좋아진 적 없죠. 네, 맞습니다. 체감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불평등이라는 조건 자체를 그대로 달고 학교에 오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교육 격차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죠? 특히나 공부하는 능력도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맞춤형으로 우리는 요건데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강, 문화예술 역량 강화, 네. 그죠? 이런 것들도 가져야 되는데 동시에 필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제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죠? 경제적인 활동에 가정들이 깊숙이 참여하잖아요. 그럼 그 영역들에서 학교가 이제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기능까지 가야 네. 된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는 이제 아이들을 키워준다. 그러려면 뭐냐? 돌봄 기능, 그죠? 네. 3, 4학년까지는 돌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차라리 초등학교는 5, 6학년까지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5, 6학년 정도는 이제 방과후로 네. 어느 정도 네, 네. 마크가 가능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3, 4학년까지 하고 저녁 늦게 7시, 오후 7시, 9시 반까지 이 부분들이 사실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용 요컨대 재능 맞춤형의 고품격 방과후 학교 네. 다양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완성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촛불 혁명으로요. 네. 그런데 아직도 위기입니다. 왜냐? 민주 시민의 역량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데 네. 그러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주 시민을 학교에서 형성해 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려면은 민주 시민 교육 중심으로 네. 들어가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 시민적 삶을 사는 민주주의 학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네. 이 5가지가 한번 크로스 된다고 생각을 해보실까요? 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를 떠올렸던 그 모습과 5가지가 크로스된 새로운 학교의 모습은 완벽히 달라질 겁니다. 요거이 바로 뭐냐? 공교육 대혁명입니다. 네. 네.